안녕하세요. 조로바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솔잎을 판다, 야생초를 뜯어서 판다, 산나물을 판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대체 어떻게 파느냐 하는 그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물건들을 이런 깊은 산 속에 살면서 어떻게 팔았는지 그 경험담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걸 팔기 위해서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깨를 한 가마를 우리 마을에서 모아가지고 들기름을 짰습니다. 들기름을 짜니까 60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들기름 60병을 이제 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에 이제 각각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 들기름 60병을 다 팔았습니다. 이거는 들기름 60병이라는 거는 도시의 대형 식품 매장 같은 데서도 하루에 60병 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런 그 산골에 앉아서 점원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그 들기름 60병을 하루 만에 파느냐.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제가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13년간 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잎이나 야생초나 효소도 만들고 책상, 스툴, 탁자, 의자, 심지어 그림, 서각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팔았는데 저는 100% 다 인터넷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귀촌하거나 귀농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지만 판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팔아야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하더라도 팔 수 없으면 그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귀촌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 도매상한테 물건을 넘기기도 하고, 혹은 공판장에 이제 농산물 공판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대리인을 사용하거나 또 직접 거래나 이런 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 대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역시도 듣기로는 농산물을 제값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얘기를 하려는 이런 대상은 그런 대규모 영농을 해서 큰 단위의 그런 그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분들은 그 제외하고, 소소하게 귀농 귀촌해서 이제 자기 농지에 그 농산물을 조금 생산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솔잎이라든지 아니면 그 야생초라든지 이런 그 먹거리들을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분들은 온라인 판매가 절대적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이용해서 팔았는데, 저는 제가 생산하는 물건들은 남김없이 다 팔았습니다. 못 팔아서 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충분히 원하는 시간에 다 팔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신뢰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산골에 살고 이 물건을 구매해 줄 분들은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멀리
수백 리 떨어진 곳에 사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내놓는 물건이 믿을 만한 것이고, 이 사람한테 거래를 해도 손해보거나 사기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 강원도에 사는 저한테 물건을 사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그 이유는 일단 믿을 수만 있으면 이런 산골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들이 안전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시장에서 먹거리들을 살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나온 물건인지, 농약은 얼마나 많이 쳤는지, 얼마나 안전한 식품인지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산속에 앉아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팔아도 일단 상대방이 믿기만 하면 오히려 판매하는 것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마케팅에서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신뢰를 얻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 직접 거래가 주는 이런 장점은 가격도, 저는 제 값을 받아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싸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아무런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제가 생산하는 가격에 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유통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산다, 이런 느낌을 주죠. 신선하고 이제 믿을 만한 그런 품질이 좋은 그런 이제 먹거리라는 그런 신뢰가 있죠. 그리고 도시에 뭐 어떤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많은 시설 비용을 이제 투입해서 많은 직원을 운영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다음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이런 귀농귀촌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은 한 번 제가 파는 물건을 산 사람은 다음번에 내가 또 어떤 먹거리를 올리면 또 삽니다. 이런 단골이 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거래의 그런 장점과 그리고 이 생산지와 이 소비자가 거의 거리가 없는, 그리고 곧바로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아주 생산지와 가까이 있는 건 그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뢰를 구축하면 그 뒤부터는 굉장히 쉽게 자기가 만드는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이제 강조하는 건, 이 비대면 거래에서 신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매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믿음을 얻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긴 하지만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쇼핑몰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라는 것은 도시의 식품 매장과 똑같은 그런 점포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그 사이트들의 신용을 가지고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 건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읍내나 시내에다가 가게를 얻어놓고 점원을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일체 이용하지 않고, 제가 이용하는 매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로그, 둘째 유튜브, 셋째 페이스북. 저는 카페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페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조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그 하나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장구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 2, 3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3개월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이 유튜브도 이제 수익 채널이 돼가지고 이제 광고도 달고 그렇게 하는데, 뭐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이제 홍보를 하고 저를 알리고 저를 표현하는 그런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각 매체의 그 장단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그런 매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충분한 그런 정보, 사진, 텍스트, 동영상 무엇이든지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도 뭐 이용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대량의 정보를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공급하는 이 농산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내가 이제 이런 제공하는 상품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산물을 생산할 때 거기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내가 무슨 채소를 팔겠다고 공지를 하기 전에 이미 방문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믿을 만한지 안전한지 이런 거를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블로그가 그런 요소,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신뢰를 얻기 위한 정보를 올리는 데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풍부한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블로그가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블로그만 가지고 제가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았습니다. 블로그에서 방문자가 그렇게 뭐 몇백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구매력이 높습니다. 구매력이 높은 건지 신뢰가 두터워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요. 하여튼 방문자 수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제가 올리는 물건을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저는 블로그이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2, 3년 전부터 활용했는데, 페이스북은 제가 이제 책상, 의자, 목수 일을 하면서 생산하는 그런 목물들, 그리고 서각 작품,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팔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의 친구들의 구성원이 그런 인문학적 혹은 예술적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 특성에 맞게 저는 그쪽에 맞춰서, 제가 이제 농사는 별로 안 짓지만은 산나물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그리고 목수일도 여기 와서 제가 혼자서 터득해서 좀 하고 하니까 목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그런 물건들의 특성에 맞게 주로 먹거리 같은 거는 블로그에서 팔았고, 그런 목물 같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페이스북에서 주로 팔았어요. 페이스북도 커뮤니티에 그런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굉장히 그런 유용한 도구고요. 유튜브는 제가 최근에 3개월 전부터, 지난 연말부터 사용했는데, 이것도 유튜브는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 물건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기 쉬운 그런 매체인데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작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좀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그 내가 만든 영상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한번 그러니까 뜬다, 제대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한꺼번에 어떤 내가 그 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드는 수고라든가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역시 기본적으로는 블로그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는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을 이렇게 내용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내용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홍보는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이 봐야 얘기가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 홍보에 관해서도 역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제가 이 블로그 운영하고 블로그로 제가 만드는 물건들을 팔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자,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니까 별로 보는 사람들이 없고 방문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홍보 전략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론 홍보 전략도 다양한 홍보 전략들이 뭐 인터넷 검색으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컨텐츠가 홍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보셨지만은 제 블로그에 그런 쌓인 그런 많은 정보, 많은 자료 이런 것들이 방문자를 부르는 겁니다. 방문자들이 어떤 걸 알고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그 검색에 뜨죠. 그러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충분히 누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홍보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좋은 컨텐츠, 좋은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제가 처음에 영상을 몇 개 만들어서 올려보니까 통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좀 속으로 조금 실망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충실하다고 생각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또 유튜브가 이 영상을 추천해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법 유튜브도 제가 그런 홍보 가치를 지니는 그런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좋은 컨텐츠가 홍보다, 좋은 홍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어떤 매체를 활용하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진실함을 담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이제 만들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생산하는 어떤 물건이든지 쉽게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를 하는 그런 그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SNS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특히나 귀농 귀촌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그런 그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채널, 좋은 그런 블로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